자, 오늘은 아트테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재테크 방법의 하나죠. 보통은 미술품을 투자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트테크 미술품 시장의 규모가 약 한 80조 원 정도 되니까 주식이나 이런 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자 시장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요즘에 좀 핫한 시장으로 크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보통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영역 중에서 실물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물자산 중에 금이나 은이나 원유나 이런 거와 함께 어떤 미술품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아트테크가 뜨고 있는지, 좋은 점은 뭔지 한번 보면, 좋은 점은 확률은 적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 40대 중반에 어떤 젊은 작가의 작품을 사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좀 오랫동안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소장하는 동안의 가치도 있지만 이 작가의 어떤 발전과 함께 이 가치가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뭐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 또는 뭐 수천 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미술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확률은 낮다라는 거. 시세 차익 있죠. 샀다 팔았을 때 남는 양도 차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아트노믹스라고 해서 미술품을 사놓으면 이 미술품을 그 회사에서 분양해주고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는 거를 나눠받는 이런 아트노믹스, 아트테크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장의 가치가 있다. 액자를 걸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술품이 주는 만족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술품이 왜 그러냐면 이게 세금이 거의 없어요. 세금이 거의 없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보통 6천만 원 이상 되는 미술품을 내가 팔려고 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이 되면 샀던 거에서 판 거, 즉 판 거에서 샀던 가격을 빼가지고 그 남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경비 비율이 80에서 90%예요. 예를 들어서 1억에 팔리는 거예요. 1억에 팔리는 건데 1억이면 6천만 원 이상이니까 일단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산 가격이 얼마냐? 막 5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5천만 원에 사서 1억에 파는 거니까 5천만 원 양도 차익이 있죠. 근데 이 중에 80%가 경비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5, 8에 4천만 원이 빠지는 거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거의 세금이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도 생존 작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사후 작가들, 돌아가신 작가님들에 대한 세금은 있지만 생존 작가들의 미술품을 사고 팔 때는 양도세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건 뭐냐? 이게 이제 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언제 돈이 뭐 아파트처럼 샀다가 팔면 금방 돈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환금성, 그러니까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 환금성이에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겠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래서 환금성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유동성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유동성은 뭐냐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 1천만 원에 샀는데 1천만 원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900만 원에도 내놓고 800만 원에 내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술 작가들에 대한 그 작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예술 시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한번 대충 보면, 김한기 작가의 우주라는 그 작품은 작년인가요? 132억 원의 경매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 중에 좀 가장 고가로 팔린 이런 게 돼요. 그럼 어떤 그 아트 작품, 미술 작품을 구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아주 간단한 직관적으로 그림이 커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림을 단위하는 게 호라는 단위를 하는데, 이 호가 보통 그 뭐지요?
그 엽서만한 거를 1호라고 하는데 A4지 정도가 되는 게 4호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그림 크기가 큰 게 비싸겠죠. 그래서 그림이 일단 큰 게 비싸다 이런 걸 골라야 되는 거고, 밝은 거보다는 좀 어두운 게 좀 낫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인이 늘 변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가의 사인이 꼭 들어가서 감정을 받은 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린팅한 게 아니라 원화를 사야 된다 그러죠. 원화. 왜냐면 프린팅은 이제 모조를 할 수 있으니까, 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원화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일단은 그 갤러리라고 있죠. 화랑이라고 하는데, 이 화랑이라는 거는 보통 부동산 살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 가는 것처럼 이 갤러리는 그림 중개소인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라고 써 있으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그림들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큐레이션하는 큐레이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아트 딜러, 미술품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는 갤러리 리스트라는 사람한테 가격을 견적하고 살 수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경매죠. 경매. 이게 옥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서울 옥션, 뭐 K 옥션 등인데, 외국의 가장 유명한 옥션은 소더비 경매가 있고 크리스티 경매, 이 두 가지 경매인데, 여기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고 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트 페어라고 해서 백화점 같은 거죠. 이건 여기서 직접 물건을 사는 어떤 큰 전시회 같은 건데, 여기를 이제 보통 백화점 같은 걸로 해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갤러리죠. 갤러리. 그래서 뭐 서초동에도 있고 논현동에도 있고 또 삼청동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인사동,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고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언저리에서 젊은 40대 정도의 근현대 작가 물이라든가 우리나라 40대 생존하고 있는 작가들의 제품을 사면 결국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쯤 되면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장기간에 걸친 아트, 미술품에 대한 재테크 한 번 정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트테크는 보석상에서 보석을 사는 거는 굉장히 비싸죠. 근데 보석이 묻혀있는 광산에 가서 원석을 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 업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